오늘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이 46%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찬성 여론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그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달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부장 판사를 상대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로 탄핵 때문에 사퇴를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3년 전에는 자그마치 60.9%가 이렇게 사퇴를 찬성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사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국회로 불출석을 시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진상규명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고등부장판사의 사퇴를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거짓말은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분명히 재판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법사위 간사를 하던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유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문회는 명백히 이재명 허위사실 공포 유죄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이므로 전형적인 사법부의 재판의 관여행위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신속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라는 이유로 관여된 찬성한 전 대법관을 모두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모든 법관들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민주당이 목적했던 청문회는 달성할 수 없었고 또한 저희도 이와 같은 위법하고 불법한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기에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법률의 부당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여러분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기 대선이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후보자들의 열띤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때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바로 지난 우리 5월 1일 우리 상고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상의 확정 판결에 관련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우기 위한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모든 이제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더니 오늘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도 이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범죄 지우기 악법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우리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6월 3일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부권 행사는커녕 이제는 범죄 지우기가 그대로 수용이 되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민주주의를 지켜온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바로 엄정한 판결, 대법원에 상고심을 했던 조희연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동안 미뤄지고 과도하게 길어진 판결을 충분한 그간의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서 엄정한 상고심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대법원장과 또 관련된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검을 하겠다고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시방 지금 법사위장에서는 지금 탄핵을 위한 관련 청문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의 불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련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관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자, 불출석 사유가 짧다고 조롱하는 듯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도 오늘의 불출석 사유가 말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오늘 탄핵 추진하는 청문회가 부당한 것인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그리고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파목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조리로서는 청문회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번에 불출석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불법적, 위헌적 탄핵 관련 청문회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법부 파괴 행위입니다. 바로 불법 행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 위헌적 법률을 오늘 통과시킬 뿐 아니라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6월 3일 날 반드시 심판하셔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고 또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말 사법부의 보루인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쪽은 그 원심 판결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로 가지만 그걸 이유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뺨으로써 과거에 이 법조문에 의해서 처벌되고 그래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서 공직을 박탈당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잘못 처벌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2021년도 헌재에서도 그리고 그 뒤에 헌재 판결에서도 이 행위의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정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법을 재갈 물리기 위해서 이런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재명 무죄에 관한 그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그러한 법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위한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이런 과도한 사법 죽이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그 운명이
정말 우려됩니다. 이제 입법 독재에서 사법 독재, 이제 행정부 권력까지 가지게 되면은 삼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제 독재 사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똑똑히 보시고 이번에 대선에서 정말 국민의 힘의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신법의 경우 원래는 모든 범죄는 행위시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신법에서 형이 감경되거나 또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신법이 적용돼서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처벌을 면하는 거죠. 즉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처벌받을 죄를 없애는 겁니다. 이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가 21세기 대민주국가라는 또 민주화를 이뤘다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태라고 저는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계엄 정부에서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건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현재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당연히 위헌 법안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제2요건이 행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요건이 행사되지 못하게 아마 행정부 송부 안 할 겁니다. 6월 3일 선거가 끝나거나 또는 그 전에 본회의를 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서 행정부에 송부를 하지 않는 등의 꼼수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